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국회 본회의에서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붙여졌습니다. 부결됐습니다. 두 의원 모두. 자, 윤관석 의원은 찬성 139, 반대 145, 기권 9, 부결. 이성만 의원은 찬성이 좀 적었고요. 132, 반대 155, 기권 6, 부결됐습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체포동의안 결과와 살펴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때와 좀 유사한 그런 수치가 나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 소장님, 사실상 언론의 예측도 그렇고 이번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꽤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저게 부결된다면은 민주당은 부정, 부패, 비리, 금품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소속되었던 의원들을 옹호하는 당, 그런 프레임에 갇히면은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 같다. 내년 총선 어려워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정과 비리를 끓는 차원에서 가결시킬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부결이 많다라는 것은 민주당은 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성 없는 온정주의로 자기 편의 잘못을 그냥 감싸고 덮고 보호하고 이런 정당이 과연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에 맞는 정당이냐, 이런 정당이 과연 지난번 2020년 총선 때 국민들이 압도적인 의석을 밀어줘서 정치 개혁을 하고 여러 가지 혁신을 하라고 국민들이 임무를 부여했는데 결국 의석수 가지고 하는 것은요, 자신들 당 의원들, 소속된 의원들, 소속되었던 의원들, 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그 힘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것이냐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분명히 저런 모습은 내년 총선 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잘못됐잖아요. 녹취록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저거를 보호를 해요? 저거를 영장 실질 심사를 판사 앞에서 좀 받게 해주세요 이거지, 저 사람 구속시켜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사법적인 그러한 판단, 조치, 아니면 그러한 원칙, 이런 거를 그냥 국회의원들도 특권 없이 받으라 이건데 그걸 그렇게 받게 하는 게 어려워요. 이재명 당대표는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 비판해 왔었잖아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왜 안 지켜요, 약속을? 이런 분들이 과연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의 자격이 있는 것이냐 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 자율 투표였는데 결국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 때처럼 반대의 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결, 부결 모두 부담이 상당히 있는 그런 선택이었을 텐데 어쨌든 방탄 국회 논란이 다시 한번 있을 것이고 후폭풍도 예상이 됩니다. 김성환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 마음에 불을 지른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혐의 사실이나 이런 거 증거와 진술 내역까지 자세하게 공개를 했잖아요. 네. 제안 설명할 때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건 이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그랬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미 부분에 지금 20명의 의원들이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혐의 받고 있는 사람이 체포 동의 여부와 그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건 이거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20명의 의원만 20명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의원만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의원들도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왜 그런 사족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더 체포동의안 부결을 바라고 저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되니까 웃으면서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일부러 민주당이 저렇게 자기 기득권 지키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런 말을 붙인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스러울 지경이에요. 근데 왜 저렇게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검사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대통령도 그런데 장관도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한 게 결정적으로 어쨌든 의원들이 찬성표에 몇십 명 정도 더 들어갔다고 하면은, 아니 몇십 명도 필요 없는 거죠. 한 10여 명 정도만 찬성표를 민주당에서 더 던졌다고 하면은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 의원들은 충분히 화가 나서라도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해야 되겠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말고 민주당의 의석수 많은데 더 많은 의원이 체포동의안 던질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동정론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자기가 뭔가 돈을 갖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내서 했다기보다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받았던 것을 지금 의원들이나 아니면은 뭐 당직자나 아니면 당협에 나눠줬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 듣고 있는 건데, 그리고 꼭 의원 스스로가 그걸 다 가져갔다고 하는 일종의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 혐의 사실 설명할 때 저는 조금 놀랐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4월이었었죠. 그때 녹음 파일 막 공개되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네. 돈봉투 의혹이 그때 터졌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까지 왔어요.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국회 사무처가 자료 제공 안 한다고 해서 사무처까지 압수수색했어요. 의원실 출입 기록까지 다 뒤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혐의 사실 나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20명의 의원이 누군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그럼 도대체 뭘 수사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애초에 언론이 공개했던 그 녹음 파일 내용 말고 얼마나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진술을 확보했다고는 얘기는 하나, 그거는 앞으로도 논란의 소지나 다툼의 소지가 굉장히 많을 거고요. 네. 애초에 20명이라고 그렇게 크게 부풀려 가지고 얘기를 하고 다 혐의 뭐 돈 다 받은 것처럼 다 나눠준 것처럼 얘기했는데, 도대체 2달 동안 검찰은 뭐 했느냐라고 하는 의원들의 생각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말씀하셨듯이 20명 지금 해당 그 돈 받은 의원들이 이 자리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당시에 고성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는데, 한 장관의 이런 발언들이 마지막에 소위 이탈표를 만드는데 좀 영향을 줬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결정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감정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결에다가 표를 던지게 되면 한동훈 장관 편을 들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거잖아요. 뭐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가 뭐 잘 진행됐어? 녹음 파일에 뭐가 있어? 20명의 의원도 특정하지 않았잖아. 뭐 다른 증거 없잖아. 그동안 3달 동안 뭐 했어? 이렇게 비판을 하시지만 어쨌든 당사자들의 육성 녹음이 나왔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한동훈 탓이야 라는 식으로 들리게끔 그러한 뉘앙스로 얘기하시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한 것이다. 하지만 저도 의원들을 좀 자극하고 거기 있는 의원들, 불특정한 20명의 의원들을 범죄자 취급한 것은 좀 부적절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번에 큰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지지층들은 그래 잘했어, 우리 의원들 잘 보호했어, 이렇게 환호하겠지만 중도나 아니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야, 저런 것까지 의원들 보호해야 되나? 야, 이거 정말 답이 없다. 어떻게 부정부패를 저렇게 옹호하고 보호할 수가 있어? 그런 생각 가질 거예요. 그게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에도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좀 전에 김성환 평론가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때도 한 장관이 웃고 나갔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검찰 내부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 이번에도 뭐 부결되면 사실 당장 수사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정치적 부담은 훨씬 가벼워지고 검찰의 어떤 원칙이 좀 더 공고해진다,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검찰이 이미 프레임 다 짜고 혐의까지 다 줄줄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포렌식하고 있는 휴대폰에 거기 들어있는 파일이 막 다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검찰이 먼저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취재를 통해서 뭔가 수사 내용을 보도를 한 게 아니라 수사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이미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미 그때 국민들의 마음속이나 여론상으로는 다 유죄야, 그래서 그냥 방망이 다 두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기득권 정당,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정당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어떤 특수통의 수사 방식이기도 한데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하게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아까 장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반론 차원에서 조금만 얘기를 하면 우리 헌법과 법률은 엄격하게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검찰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혐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수사에 들어갈 때 나왔던 그 혐의에서 과연 입증을 얼마나 더 했나? 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검찰의 특수통들이 다 들러붙어 가지고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국회 사무처까지, 사실 그것도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 좀 모욕적일 거예요. 언제든 내 의원실이 다 털릴 수 있어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마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감성이라는 게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도대체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의원들이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계속 반복되는 일이지만 제안 설명할 때 법무부 장관이 무슨 대법관도 아니고 말이죠. 자기가 모든 죄를 다 단죄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법무부 장관이 단죄를 하고 자기가 생방송으로 국민들한테 이게 중계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저렇게 하는 거 무슨 대선 출마합니까? 스타 되고 싶어서 저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최소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현명하게 그 힘을 절제력 있게 사용할 줄 알아야지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법무부 장관이 마치 재판 앞에 가가지고 공판할 때 저 사람은 범죄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법무부 장관이 그것도 엄연히 사법부인 입법부인 국회에 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너무 당혹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힘을 마구 휘두를 때 그 부작용이 전 더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뭐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감안하시고 좀 우리가 냉정하게 그런 부분들도 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무소속 의원의 돈봉투 파문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요. 방탄국회 논란이 좀 가열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검찰이 지금 전당대회 당시 하필이면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이 경선 캠프 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오늘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어떤 의도였을까? 이게 좀 궁금한데요. 의도가 어떻게 있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의도가 보십니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사 로드맵상 하는 것으로 우리가 뭐 원론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 2021년도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는 총체적인 부정선거였고 송영길 대표 측은 부정선거의 진원지였어. 대단히 잘못된 방식에 의해서 당대표가 됐어. 이러한 인상을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수사 기법인데요. 주의를 다 탈탈 털어요. 탈탈 털어가지고 뭐라도 하나 나오면은 그걸 갖고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잘못된 일이니까 당연히 검찰에서 이런 식의 수사를 했을 것이고 자꾸 뭐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회의장에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뭐 그러한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부분을 지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당사자들의 육성이 나왔잖아요. 네. 돈을 어떻게 모으고 돈을 어떻게 나눠주고 돈을 어떻게 뺏겼고 이런 당사자의 육성이 나왔는데 어떠한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뭐 했냐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다른 정황적인 증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 남아있진 않을 거예요. 또한 하지만 육성이 남아있으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한동훈 장관의 과잉 대응의 부적절함은 비판할 수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잘못된 판단 그리고 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여러 가지 어리석은 행동들은 분명히 지적받아야 되고 벌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전 그 장 소장께서
평상시 되게 합리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동의가 안 왜요? 되는데요. 왜? 뭐가요? 전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하면 조폭 아니면 건폭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을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권력자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국회 와서 제안 설명하는 것은요. 피의 사실을 그런 방식으로 줄줄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사실상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단순히 의견 표명의 수준의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아직 무죄인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헌법과 법률의 대원칙인 거예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디까지 검찰이 수사했는지도 잘 알 수는 없는데 자 이렇게 됐으니 이 사람은 영장심사 받도록 해야 되니까 어찌됐든 이 사람의 혐의 사실은 이겁니다. 그러면서 상세하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런 기본 원칙에서 자기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거고요. 취지는. 그리고 이게 과연 많은 분들한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녹음 파일 얘기 나왔으니까 이미 다 유죄나 다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 자꾸 하잖아요. 김연아 전 의원은 녹음 파일 안 나왔습니까? 그리고 태용호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은 태용호 의원은 안 나왔습니까? 나왔잖아요. 자기가 직접 공천 뭐 대가처럼 얘기하면서 대통령 보호하라고 얘기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를 그것도 보좌관이 녹음해가지고 언론에 갖다 줬어요. 그랬던 사람은 왜 그러면 안 합니까? 그 직권남용인데 100%? 왜 수사 안 합니까? 수사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황보승희 의원 전 내원남이었던 사람이 내가 돈 주고 뭐 목걸이 사주고 아파트도 내 뭐 자녀 명의로 돼 있는 거 쓰게 해주고 다 해줬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경제 공동체였으니까 특별한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자법,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잖아요. 근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하잖아요. 해석상으로는. 네. 근데 왜 그건 1년 내내 깜깜무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의원들 지금 30만 원 받았다, 300만 원 받았다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황보승희 의원 받은 거는 그거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왜 그거에 대해서는 안 합니까? 깜깜무소식입니까?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 저는 엄격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돈봉투 의혹 민주당의 도덕성 떨어뜨린 굉장히 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요. 민주당 비판을 저도 합니다. 하는데 최소한 이런 방식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거나 또 권력을 남용하거나 아니면 자의적으로 권력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런 거는 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짧게 기회 드릴게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요. 재판상의 원칙이지 조사와 수사 과정상에서 원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역할하는 원고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죠. 검사가 피의자가 그래 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너는 잘못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하지만 나는 너를 조사하고 수사해야 돼. 하지만 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조사하고 수사를 해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뭐 죄 있는 사람들이 나 죄 없어요 라고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김연아, 황보승희, 뭐 태용호 의원 다 조사하고 수사 받아야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한동훈 장관 죄송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요. 한동훈 장관이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직전 아니면 직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피의 사실 공표 못하도록 한 거 그거 검찰 내규 다 바꿨단 말이에요. 국민 알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자들하고 검찰 출입 기자들하고 티타임 가지면서 피의 사실 흘려주는 이게 아주 나쁜 관행으로 언론에서 많이 지적했던 건데 티타임도 다시 부활했어요. 그 언론의 알 권리를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알 권리는 어떻게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얘기할 때는 알 권리가 안 됩니까? 그거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기 개인정보가 바깥으로 나갔다고 해서 그 바이든 날리면 했던 MBC 기자 집에까지 찾아가가지고 뭐 서랍 다 뒤지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도대체 자기와 관련돼 있어서는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남과 관련돼서 근사하게 얘기할 때는 알 권리라고 얘기합니까? 네, 저는 이중적인 잣대를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꾸 저러시면 저 조국 전 장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얘기 할 좀 이따 할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할 겁니다.